경제 뉴스만 틀면 거의 매일같이 들려오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그냥 돈의 가치,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물건값 비싸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진 돈의 힘, 그러니까 구매력이 약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4,000원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0원을 내야 하잖아요. 이게 커피가 갑자기 더 특별해져서 가치가 오른 걸까요? 아니죠. 똑같은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주 간단하죠? 좋아요. 물가가 오르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대체 얼마나 오르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감으로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는 CPI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해답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일종의 국가대표 장바구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들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추적해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공식적인 도구인 셈이죠. 그럼 이 국가대표 장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료품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월세 같은 주거비, 교통비, 그리고 병원비나 교육비까지 정말 우리 생활이랑 뗄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의 가격 변화를 평균 내서 지수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이 CPI라는 개념이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집,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혹시 2022년 기억나세요? 그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5%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꼈던 그 경제적인 압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2021년까지만 해도 물가가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갑자기 그래프가 확 치솟는 게 보이죠?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꼬이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여러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결국 그 5%라는 숫자가 우리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값이 슬금슬금 올랐고요. 전세보증금 올려달라는 연락에 가슴이 철렁했고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가 무서웠죠. 이게 다 CPI 상승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를 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럴 때를 대비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CPI가 오르면 우리 생활비 부담이 커지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금리를 올려서 대출 이자 부담을 확 높이면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이렇게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CPI니 인플레이션이니 하는 것들이 그냥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지갑 사정과 생활 수준을 가장 솔직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가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물가를 잡기 위한 이 처방, 바로 금리 인상이 과연 여러분의 예금과 투자, 그리고 대출 같은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 그 답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짜 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겁니다.